여러분, 네이버가 진짜 완전 칼을 갈았습니다. AI 글, 광고성 블로그, 인플루언서까지 싹 다 정리됩니다. 제가 네이버 전문가로서 이렇게 심각한 건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블로그 저품질 되었다는 글들이 스레드에 엄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지인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키우고 있는 블로그가 최적 2플러스에서 일반으로 뚝 떨어졌답니다. 저품질 블로그가 돼서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 나름대로 조회하면 추천순에 뜨기도 했는데 이젠 뜨지 않아서 어제 하루 종일 멘탈 붕괴로 인한 상실감에 하루 종일 무얼 해야 할지 심각했답니다. 20년 넘게 키워온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네이버 하면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광고가 너무 많고 실제 후기는 별로 없는 이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 추천 같은 글도 전부 광고성 업체들이 다 점령을 한 상태고, 전문직뿐만 아니라 커머스도 다 마찬가지죠. 어떤 제품을 하나 검색하면은 다 광고 글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 네이버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고 생각되는 게 한 2주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는데, 좀 충격적인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어요. 앞으로 문서를 평가하는 방식을 LLM을 활용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LM은 문맥을 통해 가지고 AI를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뢰도 높은 출처의 문서를 검색 결과에서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요. 특히 자동 생성된 저품질 콘텐츠나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광고성 도배글과 같이 검색 결과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서를 판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거라고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네이버가 항상 하던 말 같아서 저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지금 네이버가 앞두고 있는 업데이트들을 봤을 때는 정말 의미심장한 시기에 이런 공지사항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 생성된 저품질 콘텐츠는 뭐겠어요?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기반으로 문서를 만든 걸 뜻하겠죠. 그리고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광고성 도배글은 뭡니까? 쿠팡 파트너스죠. 지금 네이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네이버 전문가로서 이렇게 심각한 건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블로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블로그 프로필이 뭔가 캐릭터로 되어 있고 프로필에 설명이 딱히 없고요. 그리고 게시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있는 글이 전체 보기 글과 개수가 똑같고요. 스크랩 횟수랑 같습니다. 281회로 똑같죠. 이건 뭐냐면 작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내 글을 블로그 스크랩을 1회씩 다 먹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 블로그를 더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목에 여러 가지 세부 키워드를 다 넣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수수료를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쿠팡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가를 클릭을 누르면은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 이동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글들을 보면은 뭔가 되게 굉장히 광고성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미지나 이런 것도 붙여넣기 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이 쓴 글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날짜들이 2025년 3월 5일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목록을 열어볼게요. 2025년 3월 5일에만 쓴 글이 몇 개냐면 같이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가 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이날 하루에만 어떻게 블로그 글을 18개를 씁니까? 다 AI가 글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밑에도 쭉쭉쭉 보면은 글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내돈내산 사용 후기, 비교 추천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눌러서 이게 내돈내산인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홍보 글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뭔가 글이 다 비슷비슷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글을 제가 복사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똑같은 제목으로 글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 개의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카페도 있어요. 카페에서도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페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목만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3월 5일 날에 글을 엄청나게 많이 썼고 이 글을 눌러보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쿠팡 파트너스의 형태를 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도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보시면 21분 전, 1시간 전, 2시간 전, 3시간 전 이런 식으로 글이 거의 매 시간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블로그들을 싹 다 쳐내려고 하겠죠.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세부 키워드들은 검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량으로 밀면은 상위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저품질 글로 네이버가 잠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요즘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어떤 후기나 내돈내산 후기, 비교 이런 것들은 뜨지 않고 쿠팡 파트너스 아이디들만 계속 뜨는 거예요. 이러면 네이버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네이버를 찾지 않을 거고 네이버도 검색 점유율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마치 옛날에 히든 키워드 넣어가지고 문서 생성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원고를 생성하는 생성기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랜덤으로 글을 써주는데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랜덤 글을 하나 쓰고 거기에 맞춰서 상위 노출시키던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네이버가 굉장히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한 다음부터 그런 블로그들이 싹 다 사라졌었습니다. 그게 한 2015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굉장히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네이버가 한 번 더 칼을 뽑은 것 같아요. 사실 쿠팡 파트너스는 굉장히 약과예요. 네이버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에서 상위 노출하는 그 어뷰징 방식 중에 하나가 블로그 리뷰 숫자거든요. 이 블로그 리뷰 숫자가 높을수록 상위에 노출이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내가 내돈내산 해가지고 식당 리뷰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AI가 범람하면서 이런 글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네이버에 홍대 피부과 이런 걸 검색하시고 최신 순으로 한번 글을 보세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글들이 있는데 지금 딱 봐도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문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글들은 지금 제목에 키워드도 딱히 없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 AI로 문서를 찍어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분명히 이런 지도가 있을 겁니다. 블로그에서 이 지도를 태그를 걸면은 이제 플레이스에서는 블로그 리뷰 숫자가 한 개가 올라갑니다.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블로그 리뷰가 AI가 만든 건지 실제 사람이 체험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을 파고드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자동 완성해주는 문서가 얼마나 고도화가 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리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리튼에서 제가 블로그 하나 만드는 걸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리튼에 들어오시고 여기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게시물 종류에 리뷰, 정보, 일상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정보를 누르고 오른쪽에 추천받기를 누르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경쟁도가 낮은 키워드,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천을 해줍니다. 닌텐도 스위치 2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말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한번 제가 예시로 써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알아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긁어오고 이미지도 자동으로 긁어옵니다. 핵심 내용은 적으셔도 되고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자동 완성을 눌러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글이 완성된 겁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해서 소개, 주요 특징, 이미지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디자인이나 게임 성능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글이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저장한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0초도 안 걸리는데 글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개발한 리트는 죄가 없어요. 문제는 이 AI를 그냥 가공도 하지 않고 복사 붙여넣기로 대량으로 양으로 승부하고 있는 업체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피바람이 불 예정인데 3월 20일에는 인플루언서도 박탈할 수 있다고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팸성이나 불법적인 문서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홍보성, 대가성 목적으로 링크 배너를 도배하는 경우, 어뷰징으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다수 발견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네, 스팸이나 불법적인 문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홍보성이나 대가성 목적으로 어떤 특정의 링크를 도배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제재를 받아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네이버는 왜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진행을 할까요? 사실 네이버는 작년에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2월 말에 이런 공지가 올라왔어요. 참고로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2월이에요. 이 당시에 챗 GPT가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생성형 AI로 저품질 문서를 양산할 경우에 검색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좋은 문서 작성에 활용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문서 작성에 활용을 해달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미 스팸이나 어뷰징 문서가 탐지가 되고 있었고, 생성형 AI로만 작성한 문서를 자동화하여 게시하는 유형의 어뷰징 사례가 많이 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타 문서를 단순 복사하거나 검색 노출을 위해 유사한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가독성이 낮은 콘텐츠,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복사나 짜깁기해서 AI로 자동화해서 만들어내는 행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문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워낙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하나요? 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할 거라는 건 얘기를 다 해놨고, 문제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가 다 알면서 방관을 하다가 왜 이제야 잡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 당연히 어떤 기준으로 이 저품질 콘텐츠를 걸러낼지에 대한 고도화가 한번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하자면은, 지금 네이버가 AI 쇼핑을 본격화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이용자 개인의 최적화된 쇼핑을 추천하는 역할이고, 네이버가 올해에 커머스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 앱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고, 기대감과 불확실함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며칠 후에 이 서비스가 오픈이 본격화하면서 이미지 자체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AI 쇼핑 앱에서 자체 생성형 AI 기반 쇼핑몰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자체 생성형 AI 기반이 되려면은 당연히 그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는 어떤 원천 소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원천 소스는 당연히 네이버 안에 있는 콘텐츠일 거고, 그걸 UGC라고 부르거든요. 사용자 생성 콘텐츠. 예를 들어서 블로그나 카페, 이런 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랫폼들 중에서 네이버만 갖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쇼핑 내비게이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잘못하면 아까 전처럼 쿠팡 파트너스 광고 글들이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성 글을 찾았는데 홍대 피부과 글이 나왔던 것처럼 AI가 만든 이미지가 필터가 걸러지지 않고 나오면서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평가를 할 텐데 완전 부정적인 리뷰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포함해서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은 셀러들은. 저는 공지사항에 이미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봤던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UGC 문서 노출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AI가 UGC 문서 노출을 고도화해 줄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 거는 신뢰도 높은 출처의 문서를 검색 결과에서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 점수가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블로그 점수가 가만히 몇 년 동안 냅둬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AI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고 자기가 창작해서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가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 여전히 좋은 문서를 찾아서 잘 보여주고자 하는 네이버의 검색이나 철학, 기술적 노력에는 변함이 없답니다. 근데 여기에 힌트가 다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된 문서, 독보적인 독창성을 지닌 것,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의미 있는 상세한 후기, 이런 것들을 우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쓰냐 안 쓰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좋은 문서를 더 많이 노출시킨다고 합니다.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특성들을 나열을 해놨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자기의 경험, 짜깁기 안 한 거, 충분한 길이와 분석 내용 포함,
그리고 가독성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까지 다루면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제가 바라볼 때는 어쨌든 정기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건 맞거든요. 지금 네이버에 가장 시급한 거는 제가 볼 땐 이거예요. 빨리 AI 검색 살려야 됩니다. 네이버가 Q가 나왔잖아요. CUE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검색 결과가 생각보단 제가 볼 때 정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이버 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뻔한 것들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AI가 범람하게 되면은 더 뻔한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CUE가 거의 안 쓰이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구글 같은 데 보면은 아침에 먹기 좋은 에너지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밑에 답변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UGC 안에서 메뉴 추천, 레시피, 재료 이런 걸 검색하고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결과값을 보여주려고 할 텐데 이걸 고도화한다는 뜻이고 이걸 고도화하기 위해서 저품질 블로그들을 싹 다 날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AI를 이용한 부업 시장에는 타격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단순 복사 붙여넣기로 하루에 10개 이상 하던 곳들은 거의 뭐 사망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봤던 예시들이죠. 예를 들어서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에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스토리 같은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블로거 육성. 보통 블로그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성 글을 만드는데 AI를 가지고 정보성 글들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서 그걸 나중에 홍보용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AI로 정보성 글을 썼을 때 노출 자체를 안 시켜주다가 어느샌가 갑자기 저품질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좀 생겼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 서두에서 최적 블로그에서 일반 블로그로 떨어졌다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블로그 기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참고로 블로그 기자단은 내가 이용한 게 아니라 원고나 이미지를 받아다가 내 블로그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최불은 안 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최적화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상관없이 다 배제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타격이 없을 것 같은 부업도 있습니다. 브랜드 블로그랑 체험단 이렇게 두 개는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체험단은 당연히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가져갈 것 같고요. 브랜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내가 직접 쓰는 글들이 있고 대행사 같은 데에서는 최적화 블로그에서 그냥 찍어내기 식으로 상세 페이지처럼 통이미지 쓰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지금도 병의원 블로그나 뭐 법무법인 이런 블로그들이 날라갔거든요. 근데 날라간 곳들을 보면은 거의 AI를 썼거나 아니면 이미지만 있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체류 시간이 낮을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독자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블로그 지수가 높아서 단순히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좋은 문서의 기준들이 AI를 통해서 걸러내기 시작하면은 점점 그런 블로그들은 내려가게 되고 블로그 지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AI를 거의 쓰지 않고 직접 써서 독자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블로그들은 지수가 낮지만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AI를 잘 못 썼던 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AI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AI를 쓴다고 해서 저품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영상에서 아셨잖아요. 좋은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AI라는 걸 잘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초안들은 AI가 써주니까 이제 좋은 문서란 무엇인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란 무엇인지, 체류 시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독성 늘리려면 엔터를 얼마나 쳐야 되고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용구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좀 심플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AI 때문에 밀려나던 창작자를 다시 데려오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창작자들을 계속 데려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큰 변화 속에서는 항상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의 공지사항 업데이트를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네이버한테 항상 바랬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네이버가 충분히 이런 어뷰징하고 저품질 글을 쓰는 사람들을 다 퇴출시킬 수 있었는데 왜 네이버는 계속 냅두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로소 네이버가 칼을 빼들면서 본격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존의 블로그들이 대량으로 퇴출이 되면은 새로운 블로거들한테 기회가 오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글을 좀 쓰는 사람들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생한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